춘천 MBC의 ITX 청춘 주말표 절반가량을 용산과 춘천 구간으로 확보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코레일은 아무런 공지 없이 정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도내 유치원 5곳이 내년도 원화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강원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을 특별 단속한 결과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 대표 등 61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레일이 용산과 춘천 구간 ITX 청춘열차의 주말표 절반가량을 미리 확보해놓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난 뒤 코레일이 아무런 공지도 없이 정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량리역 출발표는 매진인데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표를 검색해보니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던 겁니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더 내고 용산역 출발표를 구매해 청량리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보도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춘천으로 가는 ITX 시간표입니다. 용산 출발과 청량리 출발, 같은 열차 양쪽 다 예약 대기 상태. 남은 좌석도 세어보니 똑같습니다. 용산 출발은 여유로운 데 반해 청량리 출발은 매진인 지난 주말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보도가 나간 뒤 코레일이 주말에도 모든 구간에서 동등하게 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을 바꾼 겁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코레일은 용산과 춘천 구간 표를 절반 이상 확보해 승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8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한 번에 바꿨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24시간까지만 그렇고 24시간 안에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코레일 정책이 공기업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합니다. 코레일이 요금이나 이 구간 내 좌석 비율을 정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코레일은 일방적인 할인율 축소, 고착화된 열차 지연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나눔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이웃을 돕는 사랑의 온정이 모이자 온도탑 온도가 금세 100도까지 치솟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춘천뿐 아니라 원주에도 세워졌습니다.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받는 사랑이 더 많고 또 이런 좋은 취지로 제가 기부를 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도 좋게 봐주셔서 사업도 더 잘 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올해 강원도에서의 모금 목표액은 97억 5,600여만 원.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2009년부터 9년 동안 매년 온도가 100도 이상일 만큼 강원도민들의 나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장애인들, 또 소년, 소녀 가장, 또 이주민 가족, 탈북자 가족들을 위해서 전액을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 운동도 오는 30일부터 강원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추위를 녹이는 사랑의 온정이 강원도에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4년 만에 열린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만 풀리면 관광 재개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금강산 호텔 앞 남과 북의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공연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는 영상이 상영됩니다.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금강산 관광 기념식을 다녀온 남측 인사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변화된 분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여기 금강산에 가보면 옛날에 이제 붉은 글씨로 정치 구호 같은 것들을 많이 새겨놨었는데 그게 전부 제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가기 편하게 된 상태로 비정치적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시설도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상당히 절실히 희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시설도 그렇고 온천장도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고. 금강산 지역의 변화된 분위기가 확인된 만큼 관광 재개 준비에 맞춰 고성군도 지역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만 해결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 테마파크인 태백 365 세이프타운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태백시는 365 세이프타운의 국립안전체험관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기자 보트를 타고 탈출에 나섭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대피하는 요령이나 불이 난 건물이나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훈련까지 받습니다. 재난과 어떤 풍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상현실인 VR이나 3D 입체 영상 등 재미와 안전교육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체험시설과 전시관은 15가지. 건축 연면적만 26,000제곱미터에 달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조성돼 있습니다. 조성비만 2천억 원에 달해 전국 155개의 안전 테마 체험관 가운데 규모와 시설 면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초중고생들, 남녀노소가 모두가 좋아하는 국내 유일한 안전체험관입니다. 태백시가 365 세이프타운의 국립안전체험관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경주 지진 이후 안전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없고 국립으로 전환되면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질 좋은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지역에 그만큼 많은 체험객들이 오게 되면 지역 경기 부양 효과도 있을 겁니다. 태백시는 국립안전체험관 전환을 건의하고 여야 의원들을 만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인목 양구군수가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뒤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인목 군수가 후보자 시절 명함과 공보물 등의 공직생활 경력과 업무 추진 성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며 조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군수 측은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들인데 추가 사항이 있다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 23살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7살 A씨에게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딸을 잃은 유가족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려 지금까지 18만 6천 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인 2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을 특별 단속한 결과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6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하고 불법 음란 사이트 2곳을 폐쇄했습니다.
또 해외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자신의 웹하드에 재유포한 업체 관계자 18명을 검거했습니다. 도내 유치원 5곳이 내년도 원화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강원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불참한 강릉 3곳과 철원 2곳 등 사립유치원 5곳은 2019학년도 원화 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참여율이 50%를 밑도는 가운데 현재까지 22곳이 원화 모집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시군의원 의정비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의원 의정비 심의가 내일부터 본격화됩니다. 강원도는 내일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할 위원들을 위촉하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합니다. 현재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공개적인 인상 요구는 없었지만 전국 평균 수준의 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이 쌀나누게 정성을 보내오신 분들입니다. 강원연구원에서 50만 원, 춘천교육지원청 10만 원, 안준호 법률사무소 20만 원, 김순옥 씨가 20만 원, 강원지방경찰청에서 50만 원, 강원도교육청에서 30만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100만 원, 주식회사 하이트진로 강원 홍천공장에서 10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3분기 강원도 내 취업자 수가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도내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